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사실은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기록해온 지난 500년의 역사를 펼쳐놓고 보면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대한 파멸과 재편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쟁의 100년 주기설 혹은 패권의 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820년대의 세계, 1920년대의 세계, 그리고 정확히 100년이 흐른 지금의 2020년대, 이 세 지점 사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몇 가지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서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다시 피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끔찍한 혹은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예언서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00년 전인 192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지옥을 막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며 국제연맹을 만들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세화의 시대를 노래했죠. 자동차가 보급되고 라디오에서 재즈가 흘러나오며 주식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국가 부채, 그리고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깊어지는 감정의 골말이죠. 지금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코로나19 이후 풀려버린 천문학적인 돈이 자산 거품을 만들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는 이미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920년대의 광란이 1930년대의 대공황과 2차 대전으로 이어졌듯 2020년대의 혼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폭발을 불러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100년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세대적 기억의 소멸로 설명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속였고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외치던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80년에서 100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광기나 스탈린의 학살을 기억하는 증언자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단지 넷플릭스 드라마나 자극적인 게임의 소재로만 소비하는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었죠.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곳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이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를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설마 진짜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안일함이 고개를 들 때 역사는 항상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제 더 먼 과거인 18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유럽 전체를 불태운 거대한 전란이 끝난 지 딱 100년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비엔나 체제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기존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자와 과거의 질서를 지키려는 자들의 충돌, 이건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 혁명과 기술 패권 전쟁과 판박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에 집착하고 중국이 왜 필사적으로 자체 공급망을 만들려 하는지 아십니까? 100년 전에는 그게 철도와 석탄이었고 지금은 반도체와 데이터일 뿐입니다. 패권을 쥐기 위한 핵심 자원이 바뀌었을 뿐 상대방의 숨통을 조여 승리를 쟁취하려는 본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불리는 경제의 초장기 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약 50년에서 60년을 주기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두 번의 파동이 겹치는 약 100년의 지점에서 인류는 항상 거대한 체제 전환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빈부격차가 극에 달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독점했을 때 대공황이 터졌죠.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상위 1%가 가진 부가 하위 90%의 부를 압도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둘째,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대중은 복잡한 논리보다 강한 선동에 열광합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것도 결국 다시 강한 독일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선동 덕분이었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포퓰리즘과 극우 세력의 득세는 100년 전의 대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인 서울 한복판에 사는 우리에게 저 멀리 대만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내일 아침 내 계좌 잔고를 결정짓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60% 이상이 단숨에 마비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미사일조차 생산할 수 없게 되죠. 100년 전에는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것이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 테러,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 분열, 에너지 무기화까지 우리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의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패권의 이동은 언제나 피를 불렀습니다. 15세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17세기는 네덜란드, 18, 19세기는 영국, 그리고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각 시대가 저물 때마다 기존의 1인자는 자신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고 도전자는 그 자리를 뺏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단순한 무역 갈등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건 다음 100년의 표준을 누가 정하느냐를 둔 운명의 한판입니다. 1930년대 일본이 미국의 석유 금전 조치에 반발해 진주만을 공격했듯이 지금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건 도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창과 방패에서 총과 대포로 이제는 비트와 원자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2차 대전 직전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은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와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은 단 몇 달 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지금의 국제기구들은 어떻습니까? 유엔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 속에 허수아비가 된 지 오래고 각국은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심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악마는 그 틈을 타서 나타납니다. 100년 전 사람들도 설마 독일이, 설마 일본이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배고픔이 이성을 마비시키면 인간은 가장 파괴적인 선택을 내리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앞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100년 주기를 안다는 것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것을 아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거나 튼튼한 집 안으로 대피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들판에서 벼락을 맞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데이터와 역사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추는 째깍거리며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20년대의 평화가 1939년의 포성으로 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요? 어쩌면 5년, 어쩌면 10년, 아니 어쩌면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 대공황의 잿더미 속에서도 누군가는 거대한 불을 쌓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산업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등입니다. 설마라는 안일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역사는 단 한 번도 방심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징후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치솟는 물가, 끊이지 않는 분쟁,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기술의 폭주. 이 모든 점을 이으면 하나의 선이 완성됩니다. 그 선의 끝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폭풍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폭풍을 타고 넘어가 새로운 대륙에 도착할 것인가?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돈을 찍어내고 누군가는 무기를 정비하며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게임의 플레이어입니다. 10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주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갑옷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꾸거나 적어도 그 바퀴에 깔리지 않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보실 때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상이 100년 전 어느 시점과 닮아 있는지 말입니다. 그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비록 험난할지라도 통찰력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찬란한 기회의 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역사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